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장 개장까지 4분여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장 전망과 출발 상황 분석을 스타인베스트의 윤동식 대표, 유한타증권 W 프레스티지 센터의 정윤성 PB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저 오늘 장 예상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윤동식 대표님? 전일 야간 선물이죠. 야간 선물이 0.2% 정도 상승을 했고, 전일 야간 트레이드를 보면 외인이 한 214계약 매수를 했고, 기관 같은 경우는 100계약 넘게 매도를 한 상황을 보면 코스피 지수에 맞춰보면 1984포인트 정도에서 장이 좀 강보권에서 시작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 코스피 지수는 아까 말씀한 대로 5포인트 정도 상승한 상태에서 시작을 하고 코스닥 지수도 1.6% 정도 상승한 548.03포인트에서 어느 정도 강보권에서 시작할 걸로 판단되고 있는데 간밤에 미국 주에서 좋은 얘기가 많이 왔었죠. 3분기 GDP 성장률이 3.9%, 시장 예상치인 3.3%, 그리고 기대치인 3.5%보다 완전 서프라이즈하게 나오는 상황을 좀 보면 전반적으로 이제 선진국은 어느 정도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는 지수가 그리고 경제 지표들이 우상향한 걸 보면 이제는 한국 증시에 좀 모멘텀만 받아가지고 주가가 올라간다는 계산만 가져간다고 계산을 좀 해보면 한국 증시에는 큰 무리 없이 좀 계단식 상승이 나오지 않겠나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강세 예상 업종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성 PB님. 정윤성 PB님. 지금 전화 연결이 고르지 못한 것 같은데요. 윤동식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강세 예상 업종도 좀 살펴봐 주실까요? 업종별로 전 업종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전일 같은 경우는 이제 MSCI 선진국 편입 지수가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매 동향을 좀 놓고 본다고 치면 전일 같은 경우는 삼성 SDS 그리고 다음 그리고 이번에 MSCI 지수에 편입되는 4종목들이 있죠. 그 종목들 빼고는 다른 대형주, 기타 대형주에는 패대기 증세가 나오긴 상황이 나왔었는데 오늘 좀 그것을 좀 반영을 해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업종들,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좀 지수를 좀 놓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1년 전이죠. 1년 반 정도 된 것 같은데 중국 상해 종합 지수랑 우리나라 증시가 1800, 1900대 지수가 비슷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증시는 아직까지 2000포인트를 못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국 포인트는 2500포인트, 500포인트 이상 갭이 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중국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재평가가 다시 한번 또 계속 시장에 나오고 있다 보니 중국 관련된 철강, 화학, 조선 이런 업종들에 대해서 정유도 포함이 되겠네요. 이런 업종들에 대해서 큰 그림 좀 그려보시면서 투자하시는, 관심을 가져보시는 전략이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11월 26일 수요일 우리 시장 이제 곧 개장을 하는데요. 개장 분위기 어떨 것 같나요?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보합권에서 좀 시작을 하고 있고요. 이제 주가를 좀 놓고 본다고 치면 주가 자체가 이제 강하게 볼린저 밴드 상단을 좀 뚫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상단 120일 상단선인 2000포인트까지는 돌파하기는 아직까지는 좀 오늘까지는 좀 모멘텀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저번 주에 방송을 했을 때 가팔은 30포인트, 20포인트 이렇게 쭉쭉쭉쭉 올라가는 장세가 나오기 힘들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그런 모습이 나올 모멘텀이 부족하다고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계단식 상승은 분명히 유효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전체적으로 코스피 지수만 10월 중순이죠. 이때 10월 이제 16일 이때부터 바닥을 찍고 전체적으로 우상향 그리고 5일선 20일 차트 자체도 이제 돌려가지고 우상향하는 모습을 좀 놓고 보여준다고 치면 한국 증시가 대외적인 큰 문제가 없고 그리고 세계 증시도 큰 문제가 없다고 하면 우리나라 증시는 이제 분명하게 가파르게 올라가지 가파르게는 아니어도 차근차근 올라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증시 또한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좀 상승해서 출발을 하고 있죠. 뭐 2포인트 정도 상승을 해서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1982.95포인트에서 시작을 했고, 코스닥 종합주시도 1.5포인트 정도 상승한 547.84포인트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걸 좀 놓고 보면 코스피 지수, 대형주, 중소형주 모두 다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멘텀이 좀 살아있는 업종과 종목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좀 관심 가져보시는 전략이 가장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증시 출발 상황 살펴봤고요. 이제 일본 증시 출발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증시는요, 0.34% 하락한 17,347.97엔으로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도 체크해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오늘 플러스로 시작하고 있고요. 현대차는 보합권에서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SK하이닉스 상승 출발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삼성 SDS 오늘은 3% 넘는 하락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삼성생명 모두 하락세로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현대모비스도 소폭 하락 출발하고 있고요. SK텔레콤 소폭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기아차도 소폭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KB금융과 삼성화재도 좋은 흐름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LG화학은 소폭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도 체크해보겠습니다. 다음 카카오 오늘 소폭 약세로 출발하고 있고요. 셀트리온과 파라다이스는 강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CJ 오쇼핑도 1% 넘는 상승세로 출발하고 있고요. CJ E&M은 부합권에서 거래 중입니다. 컴투스 오늘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업종 분위기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유성 PD님. 예, 먼저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 양시장 모두 강보합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쪽, 우선 통신 쪽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증권 업종과 은행 업종, 그다음에 IT 쪽에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자동차 섹터 일제히 하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너지 섹터도 약한 모습이고요. 해운주들도 약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가장 강한 쪽은 증권 업종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유한타증권이 9%대의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대 주주의 어떤 참여 소식에 의해서 오늘 급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메리츠종금증권과 KTB투자증권, 대우증권, 미라이스증권 모두 강보합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행 업종도 강한데요. 신한지주, 제주은행 모두 1%대의 강세 움직임, JB금융지주, KB금융, 기업은행 모두 강보합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금융지주만이 약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쪽 삼성전자와 하나 쪽 빅딜의 뉴스가 있었죠. 삼성전기가 오늘 4.8%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전자와 삼성 SDI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SK하이닉스라든지 LG이노텍은 약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섹터 굉장히 약한 모습인데요. 현대모비스가 마이너스 1%대, 현대차, 기아차, 동양기전, 현대위아, 넥센타이어, 한라홀딩스, 한국타이어, 자동차 관련된 완성차, 부품차, 타이어 관련 업체들 모두 약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에너지 섹터 쪽 모두 약한데요. SK이노베이션, S51, 롯데케미칼, 금호석유 모두 밀리고 있고요. 하나케미칼만이 이제 지분에 대한 그런 인수, 또 삼성전자, 삼성그룹 쪽에 대한 케미칼 쪽에 대한 인수라든지 그런 부분에 의해서 8%의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 보시겠는데요. 게임 쪽 센 모습입니다. 컴투스와 게임빌, 액토즈소프트 모두 3%대에서 2%대의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원 관련주도 약세인데요. 로엔과 KT뮤직, 네오이즈 인터넷, 소리바다 모두 약보합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업종별 분위기 살펴봤고요. 이제 시장 수급 분위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 동반 순매도가 나오고 있네요. 그렇죠. 거래소 기준으로 보면 외국인은 43억 정도, 그리고 우리나라의 문제죠. 기관, 투신, 언제까지 매도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기관 같은 경우는 133억 정도 좀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개인만 오로지 211억 정도 매수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기관의 매도세를 보면 여지없이 투신 쪽 72억 정도 장 초반부터 좀 패대기를 치고 있는 상황이네요. 연기금은 18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고, 보험 같은 경우도 25억 정도 좀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기관 쪽에서 유일하게 놓고 본다고 치면 상업펀드에서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개인은 33억 정도 매수,
외인은 2억 정도 매수, 기관은 34억 정도 매도가 있는 상황인데, 기관 같은 경우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사모펀드에서 22억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투시는 여지없이 한 3억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고 치면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기관과 외인의 동반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도 오로지 개인이 좀 매수세가 강력하게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같은 경우는 장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 초반부터 기관의 매도세가 좀 강력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을 보면, 오늘 같은 경우는 선진국 증시가 강보합에 마감을 했다고 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오늘 장 같은 경우는 기관과 외인의 수급을 좀 강력하니 보시면서 트레이드를 하셔야 되는 장이 아닌가라고 판단되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시장 수급 분위기 이렇게 살펴봤고요. 이제 외환시장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외환시장 분위기 살펴봐 주실까요?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어제 종가 대비 10전이 하락한 1,109원에 개장했고요. 오늘 개장가를 고점으로 낙폭을 좀 더 키우면서 1,106원 40전까지 하락했습니다. 이 시간 현재는 1,106원 7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이 보합권에서 출발한 것은 미 경제 지표가 혼조세를 보임에 따라서 글로벌 달러의 방향성이 둔화된 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된 미국의 3분기 GDP 성장률의 예비치는 예상치인 3.3%보다 상승한 3.9%를 기록하면서 시장 참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달러 강세 전망을 지지했고요. 이로 인해서 달러화는 주요 통화 대비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뒤에 발표된 미국의 11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예상 밖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달러화는 주요 통화 대비 반락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달러원 1개월물은 GDP 성장률 호조에 의해 나타난 상승폭을 줄이는 모습 보였고요. 달러 N은 달러 원 1개월물보다 더 큰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N1 재정 환율은 100엔당 940원대에서 소폭 반등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달러 N의 하락폭이 더 크게 나타난 것은 미국의 지표 부진 이외에도 다른 요인들도 동시에 작용을 했는데요. 일본 중앙은행의 구로다 총재가 엔화 약세가 일본 경제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가계와 중소기업 그리고 비제조업체 등에는 수입물가 상승으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언급하는 등 최근의 엔화 약세에 대해서 불편한 심경을 내비쳤고요. 또 일본 중앙은행이 공개한 10월 금융정책회의 의사록에서는 일부 위원들이 추가 완화 정책에 반대한 사실이 드러난 점 역시 엔화의 반등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달러 N의 동향에서 추가 상승보다는 조정의 움직임이 조금씩 커지고 있고요. 이는 달러 N의 기술적 보조 지표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달러 원 역시 현 시점에서의 추가 상승보다는 달러 N과 동반 하락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요인을 보더라도 달러 강세 분위기가 누그러지고 있는 시기에 월말을 맞이하여 월말 내고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고요. 외국인들이 어제까지 6거래 연속으로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 점 역시 달러 원이 추가 상승세를 보이기에는 부담스러운 재료들입니다. 미국의 소비자 신뢰지수가 부진한 것은 미국의 주요 지표 가운데 하나인 소매 판매의 부진으로 이어지면서 달러화의 차익 실현 조정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달러 원이 하락 조정을 본격적으로 보인다면 1,090원까지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1,110원을 중심으로 1,106원과 1,114원의 거래 범위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만약 1,106원이 하향 돌파된다면 1,103원까지 하락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함께 외환시장 동향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돌발 종목입니다. 세 종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그룹주입니다. 삼성과의 M&A로 동반 강세 흐름 보이고 있고요. 삼성테크인은 하나로 피인수된다는 소식에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현대로템은 법인세 추징 소식에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세 종목 차례로 살펴봐 주시죠. 예, 오늘 좀 깜짝 뉴스가 나왔죠. 테크인, 삼성그룹의 매각을 이제 한화그룹에다가 한다라는 뉴스에 의해서 오늘 아침 상당히 좀 강한 임팩트가 시장으로 전해졌습니다. 먼저 삼성그룹 쪽에서는 지금 하나 쪽에다 매각을 했던
매각을 하기로 했던 그런 기업들로는 삼성종합화학, 삼성토탈, 삼성테크윈, 삼성탈레스 등의 계열사를 이제 매각을 하기로 예전부터 이제 산화그룹과에 대한 협상이 있었는데 이것이 마무리가 된 것으로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각을 했던 이유를 먼저 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먼저 그종하고 이제 중복됐던 사업 부분은 이제 조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사업 부분에 대한 어떤 집중도 부분도 좀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을 과감하게 앞으로도 추진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IT 쪽과 금융 서비스, 건설, 중공업 이렇게 3대 부분으로 재편하는 작업을 이제 본격화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이 돼 있지 않은 계열사들은 또 추가적인 매각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의 석유화학이라든지 아니 방산 부분에 대한 인수를 사실상 확정을 지은 것으로 지금 알려졌고요. 특히나 한화그룹 같은 경우는 삼성종합화학과 삼성토탈 인수를 통해서 석유화학 부문에서의 그런 규모의 경제 효과를 누릴 수 있고요. 또한 삼성테크윈과 삼성탈레스 인수를 통해서 기존에 하고 있었던 하나그룹에서 하고 있었던 그런 방산 부분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노리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그룹에는 현금성 자산을, 그 다음에 하나그룹에는 기존의 화학과 방산 쪽의 그 두 가지 축을 더욱더 큰 규모로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규모의 경제의 그런 시나리오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삼성테크윈 입장에서 하한가를 갔었습니다. 아무래도 피인수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봤었을 때는 하한가로 가고 있다라는 부분은 어떻게 봤었을 때는 시장에서 조금 우려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삼성테크윈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있었던 한화와 하나의 이제 그 방산 쪽에 대한 그런 부분을 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보면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오늘 하한가의 움직임이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면 밀리는 부분이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런 주가의 향방에 대한 부분은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선은 삼성테크윈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하나 쪽으로 이제 매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 하나 그룹주들 같은 경우는 동반 강세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죠. 우선은 하나그룹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 그동안도 계속되고 있었지만 방산 쪽에 대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하나그룹주들이 일제히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 같은 경우도 4.4% 움직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가 7.4%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매각하는 입장에서에 대한 부분은 그냥 현금성 들어왔다는 점 위에는 없을 것 같고요. 하나그룹 쪽에서 본다라고 하면 M&A에서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기존에 하고 있었던 사업과의 시너지가 있는 M&A가 있고 단순히 덩치 풀리기에 대한 M&A가 있는데 특히나 우리나라 성장성이 굉장히 떨어지면서 덩치 키우기에 문어발식 경영 같은 경우 상당히 지금 맞지가 않다라고 볼 수 있고 오히려 기업들의 현금성 자산을 갉아먹는 그런 좀 굉장히 위험한 플레이라고도 인식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이번에 한화그룹에서 M&A 했던 부분을 보면 양대의 축이었던 케미칼 부분과 방산 쪽에 대한 그런 시너지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나 롯데케미칼,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 그전에 하고 있었던 부분과의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커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방산 부분은 상당히 제한적인 그런 그룹사만의 하나그룹만의 모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봤었을 때는 상당히 경쟁력이 있고 다른 기업들과는 차별화가 상당히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삼성테크윈의 하락세는 며칠 정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반면에 하나그룹의 강세 부분은 이런 부분은 또 며칠간 계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현대로템인데요. 오늘 마이너스 4.6%의 급락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법인세 추징 소식에 의해서 이렇게 급락을 했었는데요. 자세히 알아보면 부산지방국세청에서 법인 세무조사 결과 981억 원의 추징금을 지금 통보를 받은 상황입니다. 우선 900억 정도 된다라고 하면 상당히 좀 과도한 규모일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이런 일회성에 대한 뉴스는 사실은 오늘
이렇게 마이너스 4%에 밀렸던 부분을 다 볼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나 오늘 아침에는 6.8%까지 밀렸던 것이 주가를 조금씩 회복을 하고 있는 국면이라는 점, 그런 부분에서 있다라고 하면 오늘 이렇게 하락에 대한 부분은 여기가 바닥권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여기서 바운딩을 하기는 좀 쉽지 않은 그런 주가의 흐름이기 때문에 박스권 이내의 하단선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세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유안타 증권입니다. 정말 인기가 식을 줄을 모릅니다. 대만 본사에서 자금 유치 소식에 또다시 급등하고 있고요. 동부제철은 무상 감자 결정이 약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한전기술은 블록들 여파에 급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세 종목 살펴봐 주시죠. 일단 유안타 증권부터 보겠습니다. 증권사 이름이 좀 안 좋죠. 전 좀 안 좋다고 보고 있는데, 옛날 동양증권이죠. 동양증권인데 결국은 매각이 돼서 중국과 관련된 후광통 가장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기대감, 그리고 차트에서 보면 어느 정도 21선을 다진다? 21선을 지지하고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는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런 기업 같은 경우는 전형적으로 차트만 추종하는 차트 트레이너들이 좋아하는 차트이긴 합니다. 일봉상으로 놓고 보면 분명히 이런 거는 고점 5,600원에서 저점까지 20일까지 밀리면 21선에서는 반등이 무조건 나오는 차트이긴 합니다. 근데 지금 놓고 보면 중국주들 다 가죠. 중국원양자원 같은 경우는 상한가 지금 어제도 상한가 갔었는데 오늘 풀렸는가 모르겠습니다. 오늘 풀렸네요. 오늘도 상한가 풀려가지고 5% 이상 상승을 하는 모습인데, 중국 원양자원 같이 1,000원에서 지금 5,40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중국주들이 전체적으로 상승을 하는 기조 속에서 어떻게 보면 중국과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대만 쪽에서 투자 유치를 1,000억을 받았다,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죠. 대만에서 본사 투자 유치에 1,112억 원의 자금을 유치한다는 것 때문에 주가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중국주들 정말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좋은데, 차이나 디스카운트 옛날에 말 많았었죠. 차이나 디스카운트 때문에 중국주들이 전체적으로 PER만 놓고 본다고 치면 3, 4배 이 선에서 거의 움직였었는데, 이번에 그 물꼬를 어떻게 보면 중국 원양자원이 트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CKH도 그렇고 중국 원양자원도 그렇고 유안타증권도 그렇고 완리도 그렇고 중국주들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그 물꼬를 원양자원이 턴 상황이라고 보여주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왜 유안타증권을 말씀드리면서 증권 업황과 증권주들을 관련된 현대증권도 그렇고 키움도 그렇고 많죠.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관련시켜가지고 연결을 안 하고 왜 중국주들과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에 중국주의 가파른 상승의 핵심인 중국 원양자원이 가파른 상승으로 인해서 주가가 조정이 온다고 하면 분명히 중국주 관련된 기업들 다 조정 옵니다. 그러면 유안타 증권 또한 증권주라고 그래가지고 증시가 올라간다고 그래가지고 유안타 증권이 같이 올라간 게 아니라 중국 원양자원이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고 그러면 같이 조정 나올 건 분명하다고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일단은 대규모 대만에서 본사에서 대규모 투자 유치가 나왔다. 1,100억을 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보도가 이미 나온 상황이다 보니 그런 보도만 놓고 본다고 하면 분명히 중국주 그리고 유안타 증권은 당분간은 상승할 거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은 유안타 증권을 투자할 때 수급도 가장 중요히 보셔야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유안타 증권 이꼬르 중국 원양자원, 이번에 키죠. 원양자원과 좀 이렇게 상계를 시켜가지고 원양자원이 밀리는데 유안타증권은 갈 거야 라는 이런 논리보다는 서로 두 종목을 좀 비교해 가면서 이 종목이 빠지니까 이 종목도 영향이 있겠구나 라는 좀 기대를 보시고 투자하시는 전략이 좋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만약 원양자원 같은 경우가 밀리지 않고 보합권에서 계속 눕는다는 전제가 있다고 하면 유안타증권은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정고점 근처까지는 어느 정도 우상향하는 패턴이 나올 거라고 판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어떻게 보면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전략도 유효하리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다음 종목으로 동부제철입니다. 동부제철인데 무상감자죠. 쉽게 말해서 감자탕 끓여 먹는 회사라고 보여주면 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차트가 쭉 눕고 있습니다. 눕는 차트 전형적으로 안 좋아하는데, 이런 차트가 최근에 유행이라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이평선이 다 아래로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뭐 우상향하는 패턴을 그린다고 그래가지고 뭐 반등이 나와서 바로 이렇게 가파른 상승이 나온다. 모든 종목이. 이런 전제는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가장 이 종목의 핵심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좀 다지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모양새를 좀 보여주고 있죠. 주봉상으로 놓고 보더라도 전형적으로 이제 좀 바닥을 다진 뭐 1,500원 선에서는 어느 정도 좀 바닥을 다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일봉상으로만 놓고 보더라도 이제 뭐 1,500원, 1,600원, 1,550원 이 선에서 바닥을 다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개인들이 뭐라고 그래야 되죠? 개인들을 유혹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차트입니다. 왜 그러냐면 5일선이 이제 20일선을 어느 정도 우상향하면서 돌파하려는 기미가 약간 보이는 차트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개인 투자자들은 차트만 놓고 보시면 안 되고요. 일단 재무제표도 놓고 같이 보셔야 되는데, 매출만 놓고 보더라도 뭐 3분기 마이너스 294억, 아니요, 3월이죠. 1분기 마이너스 294억, 2분기 493억 적자, 3분기 734억 적자, 그리고 뭐 오늘도 감자탕 끓이고, 참, 뭐, 저는 기업은 무조건 수익이 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익이 안 나면, 그거는 뭐 주주들에게 돈을 빌려가지고 투자를 해서 실패한 기업인데, 굳이 차트만 우상향했다고 해서, 뭐 조금 뭐 긍정적으로 바라보겠다라는 뭐 투자의 방식은 좀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물론 투자를 하실 때 요즘 트렌드가 실적이 안 나온 기업들이 4분기엔 좋을 거야. 3분기에는 실적이 안 좋았으니까 4분기엔 좋을 거야 라는 기업들이 갑니다. 요즘은 3분기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3분기가 최고네, 4분기에는 안 좋을 거야 라는 이상한 투자 방식이 좀 요즘 유행하는 패턴이다 보니, 만약에 이런 기업들도 실적이 4분기에 뭐 업황이 개선돼가지고 4분기에 많이 좋아진다는 전제가 있다 그러면 뭐 관심 가져보시는 전략도 유효한데, 아직까지는 개인들이 좀 타기에는 조금 힘든 모습이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 좀 보수적으로 바라보시는 전략이 가장 좋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전기술이죠. 한전기술 뭐 오늘 갭으로 좀 5%가량 마이너스 3,000원 빠져가지고 58,900원에 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전형적으로 좀 우상향하는 그림이 나온 뭐 종목이긴 합니다. 종목이 나오긴 한데, 뭐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조금 뭐 안 좋은 뉴스 때문에 주가가 막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를 좀 놓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현대중공업 지분 블록딜 소식에 주가가 좀 급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좀 기사를 찾아보면 투자은행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이 보유하고 있는 사모펀드에서 전일 한전기술을 뭐 블록딜 개념으로 180만 주가량, 뭐 지분으로 따지면 4.6%죠. 4.6%가량 뭐 할인 2% 해가지고 뭐 팔았다, 매도를 해버렸다라는 것 때문에 주가가 많이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좀 일봉상으로만 놓고 보더라도 조금 지지를 좀 하고, 뭐 121선에서 지지를 하고 뭐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단기적인 이슈라고 그래야 될까요? 단기적인 이슈로 만약에 주가가 빠진다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굳이 블록딜 개념으로 굳이 뭐 주가가 빠졌다고 그래가지고 부정적으로 바라볼 이슈는 아닌 것 같고요. 뭐 영업이익률만 뭐 재무제표만 놓고 보더라도 1분기에는 좀 안 좋았지만 2분기, 3분기에는 점차적으로 좀 증가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다 보니, 만약에 오늘 뭐 종가 기준이 됐건 장중이 됐건 58,000원 선이 온다, 58,000원이 무너진다 하면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뭐 수급상으로도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 정도 가격선에서는 좀 메리트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세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어제 급락했다가 급등세로 마무리된 삼성 SDS인데요. 오늘은 하락 출발했다는 소식이고요. 증권주들 주식시장 발전 방안 발표에 나란히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텔콘도 강세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삼성 공급사가 중국 법인이 내년 내 본격적으로 성장한다는 소식 때문입니다. 세 종목 살펴봐 주시죠.
예, 먼저 삼성 SDS 요즘 시장에서 가장 핫한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오늘 조금씩 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의 움직임을 상당히 눈여겨보셔야 되는데요. 어제 마이너스 7%까지 장중에 움직이다가 종가 때 플러스 6%까지 올렸습니다. 특히나 동시호가 때 수천억 원의 그 매매가 됐었던 그런 놀라운 성장률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시장에서 상당한 관심이 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삼성 SDS의 움직임이 상당히 삼성그룹이라든지 아니면 코스피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자 같은 경우는 모건 스탠리 MSCI 지수죠. 이쪽에 조기 편입 영향인데 어제 종가 때까지 이게 다 수급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어제 동시호가 때까지 이 모든 물량이 다 들어왔기 때문에 어제 좀 급하게 샀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장 초반에 밀렸던 부분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라고 보면 앞으로는 그 삼성 SDS 자체적인 흐름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사업 자체는 상당히 탄탄하게 움직이고 있다. 주가 자체가 좀 부담이 될 뿐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서 좀 더 폭발적인 시너지가 안 보인다라고 하면 주가는 좀 지지부진할 가능성은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현재 워낙 수급 자체가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본다라고 하면 특히 외국인들의 수급이 계속적으로 꾸준히 이어지는 그런 체크를 하시면서 접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보실 업종인데요. 증권 업종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정부 쪽에서 얘기했던 중국 주식시장 발전 방안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증권주들 좀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그 우정사업본부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세 감면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정사업본부는 상당히 큰 손이죠. 연기금에 버금가는 그런 큰 손인데 이쪽에 거래세가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매매라든지 그런 회전율 자체가 상당히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이제 거래세가 많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매매가 좀 덜할 수가 있겠지만 이런 부분이 감면이 되다 보니까 증권 시장에서 상당히 수수료 부분에서 상당한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 배당주 펀드의 세제 혜택 등도 볼 수가 있는데요. 배당주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제 금융소득세라든지 그런 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준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도 상당히 배당주 쪽에 대한 수급 부분이 상당히 좋아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소득공제 장기 펀드, 소장 펀드라고 하죠.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그런 펀드인데 이쪽에 대한 것이 기존에는 이제 연봉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가입 한도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씩 완화를 해주는 것으로 좀 가고 있고요. 또한 자사주 매입 기업한테는 인센티브를 부여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사적 연기금에 대해서는 투자풀을 조성을 해주겠다라는 부분에 의해서 상당히 앞으로도 증권주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부 시책으로는 좋은 부분을 계속적으로 밀어주고 있습니다. 근데 정부가 이런 부분을 왜 밀어줄까 생각을 먼저 한번 더 꼬셔서 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주식시장이 안 좋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얼마나 안 좋으면 정부에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밀어줄까를 생각을 해보시면서 양날의 검이 있다. 아픈 아이한테 계속 약을 처방을 해줘서 이것이 살아날 것인가 아닐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논의가 돼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요. 우선 증권주들 최근에 코스피 시장 일본 쪽과 중국 쪽의 샌드위치 때문에 수출주들의 타격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요. 우선은 지수 자체는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증권주들 접근을 할 때는 그냥 증권주 접근하기보다도 특색이 있는 기업들 위주로 증권주라도 어디 쪽에 강점이 있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좀 선별을 해서 들어갈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릴 종목은 텔콘인데요. 텔콘 오늘 9.2%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상장한 지 이제 3일째인데요. 우선은 텔콘 같은 경우는 통신 및 방송 장비 제조업체로서 RF 통신 부품을 주요 제품으로 내고 있습니다. 당기 순이익 같은 경우 한 82억 정도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삼성전자 심천공장 공급사로 유일하게 부품을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전망 산업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 봤었을 때는 앞으로 단기적으로는 주가 흐름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세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두산중공업입니다. 전환 상환 우선주 발행 소식에 약세 흐름 보이고 있고요. 한국항공우주는요, 삼성테크인이 하나그룹 피인수 소식에 불똥이 튀면서 5% 가깝게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는 의료기기 사업을 확대한다는 소식에 관련주들이 강세하고 있는데요. 자, 세 종목 살펴봐 주시죠. 일단 두산중공업부터 놓고 보겠습니다. RCPS 발행 소식에 주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는 뭐 4%가량 빠졌다가 지금 뭐 2%가량 메우는 상황이죠. 메우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전체적으로 뭐 특징이 있는 종목이긴 합니다. 그리고 주가 자체가 뭐 일봉상으로 놓건 뭐 주봉상으로 놓건요. 뭐 좀 봅시다. 보면 놓고 보더라도 어느 정도 좀 바닥을 다지고 이제는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 차트이긴 한데, 뭐 뉴스가 안 좋죠. 뭐 RCPS 발행한다 해서 상환 전환 우선주죠. 상환 전환 우선주 1320만 3,540주. 어렵네요. 발행한다고 해서 주가가 밀리는데,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뭐 매우 간단한 것 같습니다. 간단한데 121선을 좀 막고 조금 밀리는 상황.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시기를 좀 잘 맞춰가지고 보도가 나가지 않았나. 어차피 기사가 안 나가도 121선 아니면 뭐 기존의 저항대죠. 매물대인 28,000원대를 맞고 떨어질 수밖에 없는 차트에 기가 막힌 타이밍에 악재를 터뜨리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악재죠. 악재인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늘 마이너스에서 시작해서 오히려 양봉으로 전환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게 과연 이제 개미를 끌어들이기 위한 뭐 혹한 기술인 건지, 아니면 진짜로 뭐 악재를 덮을 만큼 두산중공업이 좋을 건지 판단을 해보셔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오늘 만약에 121선을 돌파하면서 강한 거래량이 동반된다. 그럼 무조건 가고요. 만약 이렇게 막 흐지부지 한다. 그러면 매수 관심에서 빼시고 저항대인, 아니 이게 기존의 가격대인 오늘 저점이죠. 26,500원 선에서 뭐 다시 한번 관심 가져보시는 전략이 가장 좋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한국항공우주인데, 삼성 문제가 많죠. 요새 삼성 SDS 때문에 뭐 장이 완전 진짜 먼 판이라고 하는데, 전일 오늘 아침이죠. 오늘 아침 이제 삼성 SDS에서 화학과 방위산업 부분을 주가를 관련된 기업들을 하나에 매각하겠다 이런 얘기가 많이 돌아가지고 방위산업 등 관련된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다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도 여지없이 급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도 5%, 5.7%, 6% 이렇게 빠지는 상황에서 지금 38,40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이런 단기적인 이슈로 주가가 빠지는 거는 분명히 기술적 반등이 강하게 나오다 보니 만약에 이 종목이 오늘 저는 좀 지지를 할 것 같고요. 38,500원 이 선, 지금 가격 밴드 선에서는 어느 정도 분명히 메리트가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이번에 상승 파동이 나올 때 주목상으로 21선을 기준점으로 해서 강한 상승 파동이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관심을 이 종목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가격선 38,000원 선에서 3분의 1 정도 매수를 하시고요. 만약에 주가가 밀려가지고 기존의 저항대였던, 지금은 지지선이 바뀌었죠. 지지선으로 바뀐 36,500원 이 선까지 내려온다 굴면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전략도 좋을 거라 보고 있고, 재무제표상으로도 일단은 문제가 없는 상황인데, 기관이 좀 눈치를 먼저 채고 매도가 나온 걸 보면 좀 수급도 마치고 기관의 매도세가 진정이 되는 타이밍에 좀 맞춰가지고 움직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또 삼성이죠. 삼성이 의료기기, 의료산업에 투자를 한다 해가지고 비트 컴퓨터도 9.9%가량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 인피니티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상한가에 돌입하고 있는 상황인데, 삼성전자 의료기기 사업 확대 소식, 얘네는 2014년도 말에 정리하고 할란가, 왜 자꾸 사업을 구조재편하고 신사업을 하고 여러 개를 하는가 모르겠는데, 이런 이슈를 가지고 주가가 움직이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개인 투자자가 따라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런 기업들은 굉장히 따라가기가 힘들고요. 다만
단기적인 이슈가 나와가지고 주가가 장대 양봉이 나오면 단기 파동으로 며칠간은 좀 움직일 게 분명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번 주에는 조금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데 전고점인 6,100원을 돌파하냐 못하냐가 오늘 같은 경우는 가장 관건이 될 거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상한가가 가냐 안 가냐 이게 중요한 것보다 종가상으로 전일 고점 돌파하냐 안 하냐에 따라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향후에 주가가 상승하나 안 하나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돌파한다 홀딩 하시고요. 돌파를 못한다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스타인베스트의 윤동식 대표, 유한타증권 W 프레스티지 센터의 정윤성 PB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